3년이 넘는 기나긴 법정 다툼. 대한민국 방송계를 뒤흔들고 대중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진행된 방송인 박수홍의 가족 횡령 사건 1심 판결이 마침내 내려졌다. 언제나 선하고 반듯한 이미지로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그의 비극은 개인의 불행을 넘어 사회 전체의 공분을 샀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정의를 기대했던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함께 깊은 법적, 사회적 질문을 던졌다. 친형 박 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지목된 형수 이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횡령 혐의 중 절반 가까이가 법의 심판대에서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판결 직후 박수홍은 이것이 정의인가라며 눈물을 감추지 못했고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과연 법의 심판대 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이 판결은 단순한 가족 간의 돈싸움을 넘어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가족주의와 법의 잣대 사이의 괴리를 드러내며 우리 사회의 신뢰와 정의의 기준을 시험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수십 년의 헌신. 돌아온 것은 배신과 빈털터리 신세 사건의 배경은 한편이 비극 드라마처럼 처참하고 기가 막히다. 박수홍은 지난 30년간 방송 활동으로 벌어들인 피땀 어린 수입 전부를 친형 부부에게 맡겼다. 1991년 KBS 대학교 배제 동상으로 화려하게 데뷔한 이후 그는 단 한 번의 큰 구설수 없이 성실함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며 최정상의 인기를 누렸다. 그 기나긴 시간 동안 발생한 모든 수입, 방송 출연료, 광고 계약금, 행사료 등 일반인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친형의 손으로 고스란히 들어갔다.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친형 부부는 라엘 메디아붐과 같은 1인 기획사 법인을 설립해 박수홍의 모든 연예 활동 수입을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사람들을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를 빼돌리는 허위 직원 급여 책정, 법인 카드를 마치 개인 카드처럼 사용하여 명품 쇼핑, 자녀 학원비, 피부과 시술 비용 등을 결제하는 사적 유용, 심지어 개인 아파트 관리비나 대출이자까지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등 온갖 교묘한 방법을 동원해 회사 돈을 쌈짓돈처럼 사용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의심의 여지 없이 모든 것을 믿고 맡겼던 박수홍. 그러나 그 굳건한 믿음의 끝에서 그를 기다린 것은 텅 빈 통장이었다. 수십 년간 톱스타의 자리를 지키며 벌어들인 막대한 돈은 온데간데 없고 정작 그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 집의 월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붙던 생명줄과도 같던 보험까지 해지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내몰렸다. 그가 법적으로 소유한 자산이라고는 서울 마곡지구의 한상가 지분 50%가 전부였고 이마저도 온전한 그의 것이 아니었다. 한 시대를 풍미한 스타의 말로라고는 믿기지 않는 현실이었다. 반면 그의 수입을 관리했던 친형 부부의 자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들은 박수홍의 돈으로 서울 각지의 여러 채의 부동산을 매입하고 모든 대출금을 상환했으며 자녀들 명의로 수많은 고액 보험과 금융상품에 가입하며 부를 축적했다. 검찰은 친형 부부가 총 61억 7천만 원을 횡령했다고 기소했고 이후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횡령액을 약 40억 원으로 조정했다. 한 사람은 평생을 바쳐 헌신적으로 벌었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신뢰를 발판 삼아 자신들의 제국을 쌓아 올렸다. 이 비극적인 아이러니와 잔인한 배신감이 사건의 본질을 관통하고 있다. 엇갈린 판결. 가족과 법인 사이에 참여한 법적 딜레마 1심 재판의 결과가 이토록 엇갈린 이유는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던 친족상도례의 적용 방식 때문이었다. 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이 절도, 사기, 횡령 등 재산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해주는 법 규정이다. 이는 가족 내부의 문제는
국가 형벌권이 과도하게 개입하기보다 가족 자체의 자율적 해결에 맡긴다는 역사적, 사회적 취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가족의 형태와 경제적 규모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복잡해지면서 이 법 조항이 때로는 경제적 약자를 착취하는 가해자의 방패막이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재판부는 이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횡령의 성격을 두 가지로 명확히 나누어 판단하는 지혜를 발휘했다. 첫째, 법인 자금을 횡령한 약 20억 원에 대해서는 명백한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법인은 주주나 대표이사와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을 가짐으로 친족이 아니다라는 명확한 법리를 제시했다. 즉, 가족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회사라 할지라도 법인의 자산은 엄연히 독립된 실체의 소유이므로 회사 돈을 무단으로 빼돌리는 것은 가족 간의 문제가 아닌 일반적인 경제 범죄와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판단은 연예계를 비롯한 많은 분야에서 만연한 가족, 기업이라는 울타리 뒤에 숨어 자행되는 횡령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매우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 둘째, 박수홍 개인 계좌에서 인출된 약 16억 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친형에게 징역 2년이라는 실형이 선고된 결정적인 이유였다.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피고인들이 가족 공동체를 형성하고 경제 활동을 함께 영위해온 점을 고려할 때 가족 공동체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가족이라는 특수한 관계 속에서는 돈의 사용처나 목적에 대해 명확한 경계선을 긋기 어렵고 박수홍 역시 이를 어느 정도 묵시적으로 용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중의 법감정과 실제 판결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이 놓였다. 박수홍이 피땀 흘려 번 돈이 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인출되었음에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면죄부가 주어진 셈이기 때문이다. 특히 공범으로 기소되어 부동산 매입 등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형수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과 함께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끝나지 않은 싸움 항소심. 정의를 향한 마지막 질문 1심 판결에 불복한 박수홍은 즉각 항소했다. 이제 싸움은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항소심의 최대 쟁점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16억 원의 행방과 더불어 친형 부부의 자산 형성 과정 전체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박수홍 측은 친형 부부의 합법적인 소득과 재산 신고 내역만으로는 현재 보유한 막대한 재산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이는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중요한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과연 친형 부부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자산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로 증명할 수 있을 것인가? 법조계는 항소심이 입증 책임을 보다 엄격하게 요구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오는 11월에 열릴 항소심 재판은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 만약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히고 친형 부부에게 추가적인 유죄가 선고된다면 이는 가족 간의 금융거래에 있어서도 객관적 합리성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최초의 판례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가족이니까 이 정도는 괜찮다는 아니라고 봉건적인 인식이 더 이상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강력한 사회적 메시지를 던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향후 유사한 가족 간 재산 분쟁, 특히 가족을 방패 삼아 이루어지는 경제적 착취와 학대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이 판결은 단순히 한 개인의 재산을 되찾는 것을 넘어 비슷한 고통을 겪어도 가족이라는 굴레 때문에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수많은 잠재적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박수홍 사건은 한 유명 연예인의 개인적인 비극을 넘어섰다. 이는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가족 중심의 경영 문화, 그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뢰 배신과 내부 감시 시스템의 부재가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회적 고발이다.
항소심의 결과는 우리 사회가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불의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그리고 진정한 정의의 무게를 어디에 둘 것인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그 마지막 판결에 대한민국 전체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